큰 것 온다. 가짜 뉴스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하루에 말이죠. 한 7개 정도 혹은 10개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뭐 두세 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7개, 8개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만 해도 뭐 약 200개 이상이잖아요. 방송 나가는 이 편수로 따지면은 그러면 몇 달만 돼도 석 달만 돼도 뭐 엄청나게 많죠. 제가 큰 것 온다라는 식으로 방송했던 게 한 10번쯤 될 겁니다. 제목을 그런 식으로 달았던 게요. 근데도 보면 제 이 영상 중에 기대가 커서 그런지 큰 것 온다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언제 큰 것 오나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참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큰 것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거는 트럼프도 몰라요. 트럼프도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결정적인 것이잖아요. 판을 완전히 뒤집는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 대역전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 야구로 치면은 9회 말, 2사 후에 말로 홈런 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이 쉽게 오겠습니까? 말로 홈런 같은 그런 대역전 말로 홈런 같은 것은 수천 경기를 해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귀중하고 결정적인 것은 쉽게 안 오는 겁니다. 희망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들이 뭐 저뿐이겠습니까? 이 썸네일의 내용만 좀 다를 뿐이지 큰 것 온다 비슷한 그런 의미로서 썸네일 달았던 우파 유튜브들이 뭐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방송 나갔던 것 다 합치면 아마 수천 편 될 겁니다. 수천 편. 그럼에도 큰 것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것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재림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모르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것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말이죠. 이제 여기서 누리 PD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황은 충분히 있어요. 큰 것 정황은. 일단 부정선거에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정황들이 일단 터져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채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이제 부방대에서 그런 채점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트럼프의 측근들이에요, 전부 다. 충분히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와서 충분히 이것을 잘 보고 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하고 간 게 아니고 엄청난 자료를 감고 카드 감고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갔죠. 자, 이것을 이제 백악관에다가 다 올렸죠. 다 보고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고 A웹이라고 인천에 있는 국제선거 뭐 관련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투개표 시스템을 이렇게 수출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 미국에서 USAID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국제적으로 수없이 많은 그 어떤 단체들로 이렇게 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USAID의 자금을 받아 먹은 곳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대체로 이제 좌파 포퓰리즘 혹은 그 민주당 커넥션하고 연결되는 미국의 민주당 커넥션이죠. 거기하고 연결되는 딥스테이트 세력 혹은 글로벌 리스트 세력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돈이 우리나라 A웹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최근에 나왔었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끊었다라는 것도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정황인 겁니다. 정황이고, 그리고 뭐 고든 창이라든가 타라 오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이에요, 전부.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자신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 다 끝났고 뭐 전부 지금 채점이 다 끝났다라는 거지. 완벽하다. 모든 것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결론 내리기에 따라서 이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다들 알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야.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짓말이다 아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제가 그런 방송을 할 때도 말이죠. 썸네일은 과장을 좀 했어요. 실제 방송을 보시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저는 거짓말 뉴스를 안 해요. 저는 가짜 뉴스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라도 실제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방송을 합니다. 썸네일은 조금 과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가짜 뉴스를 갖고 와서 엉터리로 제가 방송한 적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스카이데일리 99 같은 것도 제가 제 방송을 이렇게 직접 보시면은 뭐 단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확실하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100%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 큰 것 언제 오나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혹은 약간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 보기에 따라서는 투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희망회로를 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희망회로마저 없으면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희망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원래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결정적인 것은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트럼프가 이걸 다 쥐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지만 이 사람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때리는 게 좋을지 큰 것을 갖고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놓고 여러 가지 어떤 각도로 판단을 아마 미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는요. 고든창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스탄이라든가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성격의 다른 컬러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강경파, 온건파가 있을 거고 뭐 매파, 비둘기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크게 보면 두 가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파벌이 있다고 해요. 거기도 다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중국을 대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있어서도 일관된 하나의 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회론도 있고 직진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의 산물로서 뭔가 결정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익입니다. 이익. 국가 이익. 트럼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미국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단순히 부정선거 해결 하나를 위해서 그 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큰 것은 있어요, 분명히. 트럼프가 지금이라도 결심을 하게 되면 분명히 큰 것 한 방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포렌식한 결과도 있을 거고 모든 수집된 자료가 다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의 약점도 다 쥐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의 약점까지도 다 쥐고 있을 것으로 봐요. 미국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양 순환공항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이동했잖아요. 그 뒷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까지도 미국 위성에서 그거 감청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이 도대체 모르는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는가? 중국하고 이 최근에 트럼프하고 시진핑 관계를 보면 압니다.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로서 뭐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히토류 서로 공급하기로 했고 받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그런 걸 히토류 이제 수출하기로 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유학생들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걸 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합의해 나가더라고요. 자, 그걸 보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트럼프도 얻을 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고 중국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이슈인데요. 보통 히토류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히토류라고 하는 하나의 그 광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히토류 그게 아니고요. 희귀한 광물인데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제하고 가공해가지고 실제 이제 상품화할 수 있는 산업에 쓰임새 있게 이렇게 제품화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세계 그 히토류 공급 시장의 거의 90% 이상, 95% 정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히토류 원료도 많고 중국은 그걸 가공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어떻게 보면은 대량으로. 그거 가공하는데 엄청난 환경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선진국은 그건 꿈도 못 꿉니다. 엄청난 환경 훼손이 일어나요. 오염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환경 그 규제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권력이 그냥 찍어 누르면 꼼짝도 못 하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급료만 주면은 얼마든지 그 히토리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적 여건이 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히토리도 많은 데다가 그런 것을 가공 재련 뭐 가공하고 이제 상품화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현대의 주요한 그 산업 제품은요 히토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그래요. 특히 반도체, 뭐 정밀 가공 뭐 이런 분야는 전부 히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도 중국 앞에서 큰 소리 끝까지 못 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이 히토리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고 결국 경제에 큰 심대한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진핑을 때릴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 트럼프도 분명히 부정선거 카르텔을 갖고 시진핑을 끌어내린다. 시진핑을 뭐 퇴진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세계에 이제 나가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중국도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히토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저가 그 경공업 제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그런 물건들. 그 사실 미국에 가보면 중국산 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는 사실 과거에는 경공업도 세계 최강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걸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 중국산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중국하고 무역 문제가 생기면은 피해를 보는 나라가 또 미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불만을 이제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뭐 이 시진핑을 박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도 말이죠. 트럼프의 이제 세계 전략 혹은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 대중 견제 전략 그리고 미국 자신의 국익 이런 것하고 참 연결해서 이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볼 때는 또 북한하고 또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카드를 빼는 것이 쥐는 것이 미국 국익에 유리하냐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거 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바로 탁 던지지 않습니다. 그 카드를 바로 빼지 않는다라니까요. 그 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자면 끊임없이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트럼프의 큰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 에너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죽어 있고 뭐 부정선거 있었지만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고요하다. 트럼프가 그 카드를 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때문에 지금은요 그런 희망회로 희망 고문이라도 좋습니다. 정신승리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올 수도 있고 큰 것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근데 제 방송을 쭉 보신 분은요 무조건 뭐 단순하게 그냥 트럼프가 뭐 결정해서 그냥 무조건 온다 이런 식으로 방송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소 강조는 했을지 몰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다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같이 했을 겁니다. 제 이제 이 방송에서 큰 거 언제 옵니까? 맨날 큰 것만 온다고 이야기하시더니 근데 그 맨날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자주 언급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큰 것에 대한 희망을 이제 이렇게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트럼프 주변 척건들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다만 결정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큰 것 온다고 했을 때는 기대합니다. 이 반응이 맞는 거예요. 내가 뭐 누리 PD가 무슨 쪽집게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무슨 세계적 전략을 결정하는 제가 결정자입니까? 제가 분명히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트럼프도 아직 몰라요. 자신이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다니까. 그 판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국내에서 한국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트럼프가 그 카드를 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지지율 올라가는 데 도움되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빼내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제 방송 보지도 않고 썸네일만 보고 그렇게 댓글 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방송도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제 방송을 보지도 않고 썸네일 과장한 그 이야기만 보고 막 이렇게 언제 옵니까? 큰 거 언제 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